지난주에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서울 한복판에서 믿기 힘든 사고가 있었는데 그 후속 영상이 전해졌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난주에 저희 뉴스파이터에서도 전해드렸던 사건인데 네. 지난 16일에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해서 버스 기사와 승객, 보행자 등 13명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유. 그때 사고 직후에 버스 기사가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했었는데 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상이 최근 공개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사실 저 때 기억나는 게 이담 아나운서 사실 이제 저런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혹시 운전 미숙인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었나? 운전자가 어떤 상태였나? 몸 상태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운전자는 그때 줄기차게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야 된다 또 그런 생각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뭔가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상이 공개됐다고 지금 아하, 말씀해 그렇죠. 주셨잖아요. 그 사고 당시에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래요? 이게 버스 내부도 찍혔습니다. 이때요. 영상을 보시면서 이 기사의 행동에 주목해서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네네. 영상 함께 보시죠. 네네. 네, 정류장에 섰던 버스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버스 기사가 당황을 한 듯 여러 차례 지금 보시면요. 운전석 아래를 쳐다보죠. 하지만 버스 속도가 줄질 않습니다. 그러네요. 버스는 곧바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요. 그 이후에도 감속을 하지 못한 채 사거리에서 좌회전 차량과 함께 왼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결국은 앞서가던 승용차와 보행자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건물과 충돌하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 블랙박스, 이 버스의 블랙박스 앞 전방을 비추는 영상 보니까 그때 상황이 정말로 오싹하고 정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안진용 기자님, 버스 내부를 비추는 블랙박스를 보니까 물론 운전자분의 신원은 저희가 보장해드려야 돼서 이 운전자분의 얼굴 부위에 뿌옇게 돼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행동은 뭔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계속 발 아래를 보이는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을 한 버스가 속력이 줄지 않자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 밟고 있나, 혹시 이게 왜 안 밟히나를 확인하려는 듯 계속 자신의 발 부분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페달 오작동, 오조작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즉, 브레이크를 밟고 그리고 그게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결국은 엑셀레이터를 밟은 게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최고 시속이 50km 정도 나온 걸 봐서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버스는 최고 속도가 50km로 제한된 차량이었어요. 즉 페달 오조작으로 가속기를 밟았어도 50km는 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볼 때는 약 50초간 주행을 했는데 그중에 25초 동안은 최고 54에서 55km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속을 밟았는데 제한 속도 때문에 올라가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게 맞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다만 저 버스 기사가 무언가 자신의 페달 조작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아래쪽으로 계속 보는 듯한 그런 뉘앙스는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경찰 수사 결과가 종합해서 나온 건 아니니까. 그러면 하재근 평론가님, 애초에 사고 발생 초기에 버스 기사님이 했던 주장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혹시 저 영상을 토대로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것만 가지고 뭐라고 확실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사고 당시에 버스의 브레이크 등이 주행을 시작한 뒤부터 계속해서 사고가 날 때까지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브레이크 등에 그럼 무슨 문제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영상을 분석한 전문가는 브레이크 등 미점 등이 곧바로 페달 오조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악셀을 밟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어쨌든 현재 드러난 저것만 가지고는 뭐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주희 변호사님, 물론 언론에 공개된 영상은 저 버스 기사님의 얼굴 부위가 뿌옇게 이제 처리돼서 제공이 된 거지만 사실 전문가들이 이 사고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을 더 정밀하게 하려면
저 영상은 뿌옇게 처리된 부분 없이 원본대로 아마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얼굴 표정이라든지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동작을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결국에는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아하. 근데 다만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페달 오도작으로 볼 수 없는 정황 증거로서는 사용될 수가 있지만 그 영상 자체만으로는 운전기사의 과실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수에서 감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감정을 할 때는 이 버스에 달려있는 EDR, 그러니까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하게 됩니다. EDR에는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그 시점과 그 시기, 그리고 횟수 이런 부분이 다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부분까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 시속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제한 속도가 50km라고 하지만 이 제한 속도를 넘었다라는 기록은 사실은 운행 기록에 따른 GPS 기록이거든요. 근데 사실 실제 이제 시속과 실제 GPS상 시속은 사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주변에 있는 CCTV나 이런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살펴봐서 결국에는 과실 여부를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과실 여부 입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커 보여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이런 걸 보면 이 버스 블랙박스 내부를 비추는 블랙박스에도 보통 택시 블랙박스 보면 육성이 담기잖아요. 그런 블랙박스가 많잖아요. 버스에도 차후에는 꼭 이번 사고와 또 별개로 앞으로 이 버스 내부 차량 이 블랙박스에도 음성을 담을 수 있는 좀 블랙박스를 달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블랙박스가 만약 음성까지 담겨 있다면 당시에 버스 기사님의 상황 그걸 더 면밀하게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음성이 담긴 블랙박스도 필요해 보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브레이크나 엑셀 조작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도 추가로 설치된다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억울하게 처벌받는 버스 기사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훨씬 더 입증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만약 이 사건에서 차량 결함으로 결론이 이루어진다면 버스 기사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형사 사건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것인데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이익으로 판단하므로 일부 차량 결함의 근거가 주시된다면 버스 기사는 형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것입니다. 나아가서 민사 사건에서도 버스 기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차량 제조사, 판매자가 재조무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다만 민사상 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엄격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고 나아가서 차량 결함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버스 기사가 사고 당시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부과된다면 일부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버스 기사와 승객 그리고 피해 차량 운전자 포함해서 10명 넘는 분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사고예요. 이건 반드시 대신 시간이 더디 걸리더라도 반드시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 주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